자, 그러면 지금부터 파손 이론에 대해서 검토를 해볼 건데, 파손 이론은 재료들끼리도, 각각의 재료끼리도 조금 다르지만 어떤 정확도라든지 아니면 거동 뭐 이런 게 조금 차이가 있지만, 크게는 연성재료와 지성재료는 정말 큰 차이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파손 이론을 검토하는데, 연성재료에 해당하는 파손 이론부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성 제로에 더 적합한 이론부터 검토를 해보는데, 그 연성 제로를 위해 만들어진 이론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 그 중에서 최대 전단 응력 이론이라는 것부터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트레스카라는 뭐 사람이 정리를 했겠죠. 그래서 트레스카라는 이름으로 더 알려져 있죠. 이 이론은 어떠한 이론이냐 하면, 어떠한 물체가 모든 종류의 어떠한 종류의 힘을 받고 있잖아요. 뭐 3차원 직경력뿐만 아니라 전달응력, 이렇게 뭐 Y 직경력 세 종류, 그리고 전달응력 세 종류, 이렇게 있으면 어떠한 응력 상태더라도 그 중에 전달응력 중에서 최고 큰 값을 항복할 때 최대 전달응력 값과 비교해서, 그러니까 어떠한 값, 항복할 때 최대 전달응력 값, 이 값과 비교를 해서 이 값이, 이 중에서 제일 큰 값이 요거보다 더 크면 이 재료는 항복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요거보다 작으면 아직 항복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값이 뭐냐? 이 값에 대해서는 밑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과 비교하는지, 그 비교하는 그 값을 밑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론은 다른 이론에 비해서 보수적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다른 이론보다 항복하는 경우라고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죠. 더 쉽게 결론 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뭐 재료를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뭐 설계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 이 이론에 의거해서 항복한다라고 하면 10중 8구 항복하는 것이죠. 근데 이거에 이 이론을 사용해서 내린 결론이 항복 안 한다라고 하면 항복 안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죠. 우리가 살펴보게 될 다른 이론과 비교해서, 다른 이론은 어떠한 경우에는 항복을 안 한다라고 결론이 났지만 실제로는 항복하는 경우도 있고 그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이론은 그런 가능성이 적다는 거죠. 그런 것을 보수적이라 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따르면 좀 더 안전하다라고 뭐 설명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다른 이론에 비해서 좀 보수적인데, 조금 이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적 설명. 자, 인장 실험, 단축 인장 실험, 그 상태에서 이 물체에 작용하는 응력 상태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축에만 직교응력, 즉 직교응력 중에서도 인장응력만 작용되고 나머지 축에 직교응력 전혀 없고, 그리고 전달응력, 어떠한 종류의 전달응력도 없는 순수하게 이거를 X축이라 그러고 시그마 X만 있는 그러한 인장 실험에서 이 물체의 상태, 응력 상태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축 응력 물론 없죠. Z축 물론 없잖아요.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전달응력 다 0이다. 다 0이다. 요것만 있죠. 요것만. 그러면 이 상태는 모어 서클로 그려보면, 자, 요건 0이죠. 뭐 이거는 고려할 필요 없이 2차원으로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자, 전단력이 없는 상태는, 그 상태에 주어진 직교응력은 주응력이라 그랬죠. 그래서 시그마 X는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값이 무조건 얘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직교응력일 겁니다. 자, 얘가 주응력일 때는 90도 각도에 가해지는 응력, 얘도 주응력이죠. 근데 0이지만 그래도 주응력입니다. 그래서 주응력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이 상태에서 모어 서클을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자, 이 원의 지름은 시그마 x이기 때문에 원의 반지름이 여기서는 이 상태가, 이 인장 실험 상태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전달 응력이 되죠. 반지름이. 그래서 가장 큰 전달 응력은 2분의 시그마 x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전달 응력, 인장 실험에서, 단축 인장 실험에서 어떠한 응력을 가했을 때, 그때 물체의 최대 전달 응력은 45도 지점에 발생하는데, 그게 반이라는 거죠. 가해지는 인장 응력의 반이다. 그런데 만약에 이 물체가 시급 x가 항복 지점에 도달했다. 그래, 항복 강도에 도달했다. sy라고 합시다. 그러면 항복 강도에 도달했을 때, 그때의 전달 응력은 이 물체가 항복할 때까지 가질 수 있는 전달 응력 중에서는 최고 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 그 값은 시그마 맥스가 2분의 타워 맥스가 2분의 시그마 x였기 때문에 지금 시그마 x가 sy니까 sy. 즉, 어떤 물체의 단축 인장 실험을 했을 때, 그때 물체의 가장 큰 전달 능력은 인장 강도의 반이라는 거죠. 그죠? 인장 능력의 반입니다. 우리는 이 값만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단축 인장 실험, 단축 어떤 응력 실험은 정말 우리가 실험을 할 수 있고 그 데이터를 믿을 수 있는 그런 데이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값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축, 두축, 뭐 한 개 이상 종류의 응력 상태는 정확하게 우리가 실험을 할 수 없지만 한 축 상태에서는 실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결과는 최소한 한 축에서는 확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실험 데이터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 페이지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파손 이론이라는 것은 전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뭐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단축 실험 결과를 기반으로 만들어진다 그랬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2차, 3차 또는 그 이상의 어떤 응력 상태의 파손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이론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데이터, 그 파손이 되는지 마는지, 그 파손 이론은 어떠한 데이터를 비교하냐, 단축 실험 결과를 비교하는데 바로 이 값을 비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요걸 이야기할 때 최대 전달 응력 값과 물체가 가지는 여러 가지 전달 응력 값과 비교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 값이 바로 이 값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값을 우리가 방금 구했던 이 값을 어떤 물체, 모든 종류의 응력을 다 가지고 있는 물체에 그 물체가 가지는 가장 큰 전달 응력을 이 값과 비교를 해서 이 값보다 크면 그 물체가 항복한다. 이 값보다 작으면 항복하지 않는다. 라고 판단하는 것을 바로 최대 전달 응력 이론 또는 트레스카라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최대 전달 응력 요 값은, 요 비교하는 값은 단축 응력을 받을 때, 그래서 항복 응력이 sy라면 요건 요렇게 한다고 방금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것을 비교를 한다. 뭐하고 비교하냐? 사실 여기보다 여기 있는 게 좀 더 명확합니다. 자, 이 값을 어떠한 물체, 그 물체 중에서 그 물체가 가질 수 있는 전달 능력이 세 종류가 있잖아요. 그 세 종류 중에서 가장 큰 것과 맥스 돼 있죠. 이 세 개 중에서 맥스랑 얘랑 비교해서 더 크거나 같으면 얘가 항복한다. 아니면 작으면 항복하지 않는다 라고 결론을 내리는 게 바로 이 파손 이론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어떤 물체,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물체가 있을 때 물체는 세 가지 직경력과 이거 y가 왜 자꾸 안 써지지? 그리고 세 가지
전달응력을 가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일단 전달응력이 없는 상태만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달응력까지 있으면 좀 복잡하니까 그나마 좀 단순한 걸 다루는데 직교응력밖에 없다. 자, 만약에 전달응력이 원래 처음에 없을 경우, 처음에는 없는데 이 그 X와 Y축에 직교응력이 있으면 그러면 전달응력은 어떻게 되냐? 다시 말해서 타워 XY는 원래는 없었는데 얘에 의해서 얘가 어떻게 정의되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시그마 X가 예를 들어서 자, 원래는 처음에는 전달응력이 없죠. 그래서 시그마 X와 시그마 Y, 시그마 Z 다 지금은 주응력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그마 X가 여기 있다. 그리고 시그마 Y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타워 XY의 가장 큰 값은 똑같이 모고스크를 그리면 되죠. 그래서 이거 똑같아요. 아까 했던 거 똑같이 이 값이 얘 둘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장 큰 전달능력인데 이 값은 시그마 X 빼기 시그마 Y를 2 나눈 거죠. 뭐 절대값 붙여서 뭐 부호가 만약에 마이너스 나와도 그냥 플러스로 만들어주는 이러한 형태를 한다면 얘는 이 두 개의 직기응력에서 만들어지는 최대 전달능력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적어놨던 겁니다. 아까 2분의 1을 여기다 집어넣으라는 게 요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시그마 X, 시그마 Y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최대 전달능력. 이거는 시그마 Y, 시그마 Z에 의해서 만드는 최대 전달능력. 그래서 세 종류의 전달능력을 중에서 가장 큰 것을 요거가 아까 이야기했던 단축 실험 결과와 비교를 해서 그게 더 큰지 작은지 검토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까 전에 우리가 일단 단축 실험만 제외하면 뭐 축이 두 개든 세 개, 두 개 이상이면 무조건 어려워진다 그랬죠. 2차원 또는 3차원 되면 어려워지는데 전혀 다른 이제 이론을 써야 되는데 자, 3차원은 너무 복잡하니까 2차원만 한번 다뤄보자 이거죠. 근데 2차원을 어떻게 다루냐?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시그마 X, 시그마 Y, 시그마 Z 있으면 이거 두 개만 한번 고려해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X든 Y든 Z든 셋 중에 두 개만 고려하자.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 나머지를 0이라고 가정하자는 거죠. 이러한 것을 평면 응력 상태라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축 세 개 중에서 하나를 그러니까 하나가 0이면 다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는 무조건 0인 상태를 얘기하자는 거죠. 그래 예를 들어서 얘를 0으로 만들어도 평면 응력 상태라 그래도 뭐 얘가 0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근데 이 평면 응력 상태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를 무조건 0으로 두자는 거죠. 뭐 변화 있고 없고 뭐 시그마 Y든 시그마 X가 변화를 하든 말든 그건 상관없이 하나의 축의 응력값을 무조건 0으로 딱 묶어두자는 것이죠. 그러한 것을 평면 응력이라 한다. 그래서 평면 응력 상태를 고려해보자. 그러면 2차원적인 고려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 그림에서 자, 응력이 하나와 있고 두 개가 있죠. 이거 두 개는 다른 응력이니까 이건 한 축, 이거 두 번째 축이면 자, 세 번째 축은 뭐냐? 0이라는 이야기죠. 0으로 고정시켜놨다. 자, 그런 경우에 그런 걸 가정하고 저 평면 응력 상태를 검토하기로 하고 하나 또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일단 축은 시그마 X, 세 직교응력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X, Y, Z 이름보다는 다른 별명을 하나 지어주자. 시그마 1, 시그마 2, 시그마 3이라는 별명을 지어주자. 그러니까 시그마 1이라는 것은 시그마 X가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시그마 Y도 1, 2, 3 셋 중에 아무거나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왜 이런 별명을 지었냐? 이 세 축 중에서 세 축의 응력 중에서 가장 큰 놈을 그게 시그마 X든 시그마 Y든 시그마 Z든 그거 상관없이 그냥 시그마 1이라고 붙이자는 거죠. 그 축의 이름을. 자, 두 번째는 그냥 시그마 2, 세 번째는 시그마 3라는 이름으로 붙이자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제일 크고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또 하나의 별명을 더 줍시다. 시그마 A 그리고 시그마 B
일단은 이게 이거보다 더 크다고 가정을 하자. 이거 두 개는 뭐냐? 이거 두 개는 우리가 검토할 것. 그러니까 나머지가 하나 더 있는데 사실 이거는 0으로 묶어놓자. 평면응력 때 평면응력을 하기 위해서 한 축은 0이 되잖아요. 그죠? 하나는 묶어놓자. 그래서 이거랑 이거 이렇게 두 개의 별명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시그마 X, 시그마 Y, 시그마 Z는 이제 잊어버리고 세 축이 있으면 하나의 별명은 축의 순서대로 1, 2, 3을 붙이고 또 다른 별명은 우리가 실제 이거 두 개만 다루겠다. 다루는 놈의 이름을 따로따로 붙인 것이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냐? 자, 첫 번째는 시그마 1이 0. 그러니까 묶이는 게 시그마 1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시그마 2가 0일 경우. 자, 묶이는 게 시그마 2라는 거죠. 세 번째는 시그마 0이 3인 경우. 만약에 시그마 1이 0인 경우에는 시그마 2와 시그마 3이 시그마 A, B 되겠죠. 그러니까 시그마 C가 시그마 1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시그마 2는 시그마 A고 시그마 3은 시그마 B 이란 말이죠. 자, 시그마 2가 0일 경우에는 시그마 1이 시그마 A가 되고 시그마 3이 시그마 B가 되죠. 자, 이거는 시그마 1이 시그마 A가 되고 시그마 2가 시그마 B가 되겠죠. 자,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별로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를 한번 찬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은 거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여기에. 자, 이거는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 하면 만약에 우리는 이런 순서대로 했으니까 이거부터 검토를 해볼게요. 시그마 A가 시그마 1이 0인 경우 이 경우에는 시그마 2가 시그마 A가 되고 시그마 3이 시그마 B가 됐죠. 자, 우리는 최대 전달능력이 무조건 시그마 1 빼기 시그마 3분의 2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별명을 지을 때 얘가 제일 큰 값이고 얘가 제일 작은 값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거는 시그마 2, 시그마 3분의 2 이런 거보다는 이게 훨씬 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최고 큰 값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시그마 A인지 시그마 B인지 이러한 게 더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요 놈을 시그마 A, B로 바꿔보자면 자, 시그마 A는 1이, 그러니까 시그마 1이 0인 경우에는 시그마 2가 A1이고 시그마 3이 시그마 B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시그마 B가 되는데 요거는 시그마 A가 아니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0이죠. 다시 말해서 이거는 0 빼기 시그마 3 분의 2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렇게 적혀 있죠. 이게 아까 이야기한 단축 실험 결과와 비교돼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자, 시그마 2가 0인 경우에는 이 경우죠. 너무 지저분하니까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시그마 2가 0인 경우는 이 경우죠. 자, 시그마 2가 0인 경우에는 시그마 1이 A죠. 요게 시그마 A가 된다는 것. 그리고 시그마 3이 B, 이게 시그마 B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그마 A, 시그마 B 분의 2, 요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 이거랑 요거 비교한 것. 그리고 시그마 3이 0인 경우에는 요 경우를 써야 되죠. 요 경우. 그러면 시그마 1은 지금 시그마 A죠. 근데 시그마 3은 지금 0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자, 왜 이렇게 쓸데없어 보이는 것을 했냐? 그거는 우리가 여러 가지 경우를 함께 검토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시그마 1부터 했으니까 시그마 1이 0인 경우부터 했으니까 이걸 보죠. 자, 최대 전달 능력이란 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떠한 물체가 어떠한 힘이 주어질 때 여러 가지 응력 상태에 주어졌을 때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전달 능력 상태라 그랬죠. 그런데 평면 응력이라는 것은 한 축의 응력을 0으로 묶어둔다 그랬죠. 그런데 문제는 0으로 묶어두는 놈이 최고 큰 응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한 경우에는 0으로 묶어둔 게 동작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이놈에 의해서
유도된 전달 능력도 최대값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우리가 2차원을 고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2차원이라는 것은 그냥 한 축을 0으로 묶어둔다는 것이 진정한 2차원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얘가 그러니까 한 축을 0으로 묶어둔 한 축의 직기용력을 0으로 묶어둔 이놈에 의해서 만약에 최대 전달 능력이 발생하면 이것도 고려해 줘야 된다. 그래서 경우를 나눠서 살펴본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경우 시그마 1이 0인 경우에는 요런 상태가 나타납니다. 요 부등식을 계산을 하면 시그마 b가 이거 인장 강도 마이너스 인장 강도보다 작거나 아니면 시그마 b가 인장 강도보다 크면 된다. 이러한 경우인데 이 경우는 그래프에서 요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 부등식에 의하면 이 밖이에요. 자, 밖이란 말은 밖에는 항복이 일어난다 이란 말이죠. 성립을 하면 항복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그게 약간 불편하니까 항복을 안 하는 경우로 알아볼게요. 안 하는 경우는 그 반대죠. 요 안에 있으면 항복을 안 한다는 얘기죠. 이 관계만 보면 시그마 A는 상관없이 시그마 B만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그마 A가 아무리 커도 상관없어요. 아무리 커도 시그마 A가 아무리 커도 항복 안 일어난다. 근데 좀 말이 안 되죠. 시그마 A가 엄청나게 크면 항복이 일어날 것 같은데 왜 시그마 A가 관계가 없을까?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0이라는 게 그러니까 평면 응력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한 축이 0이라는 게 묶였는데 이놈이 최고 크다는 사실이 이미 밑에 깔려있기 때문에 시그마 A가 아무리 크다고 해서 0보다 클 수가 없는 그러한 어떤 지금 정의가 이미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그마 A는 굳이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지 시그마 A가 무한히 커질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는 아니다. 뭐 어찌됐건 이러한 관계를 그렸습니다. 지금 이 상태 시그마 A와 상관없이 시그마 B가 요 안에만 있으면 항복이 일어나지 않는다. 자, 두 번째는 시그마 2가 0일 경우에는 요런 관계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것도 항복이 일어나지 않는 그 관계를 찾아보면 그 조건을 찾아보면 이렇게 돼요. 요 안에. 이건 약간 삐딱하죠. 자, 세 번째는 시그마 3이 0인 경우 시그마 3이 0인 경우에는 또 이게 이렇게 이 관계가 된다. 이거는 시그마 B가 이제는 상관없이 시그마 A가 요 아래만 들어오면 괜찮다. 이러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 세 개가 다 만족해야 됩니다. 이 세 개가 다 만족한다는 말은 세 축의 직기용력이 다 항복하지 않는 그러니까 최대 전달능력을 비교 대상의 최대 전달능력보다 더 넘기지 않는 그러한 관계를 만든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개를 지금 되게 지저분해 보이는데 이 세 개를 모두 만족하는 일종의 교집합이죠. 교집합을 그려보면 이렇게 돼요. 지금 흰색 때문에 이상한데 사실은 이 흰색이 다른 게 아니고 다 이 영역이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육각형 약간 보석 같은 이러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요거에 다 교집합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그마 A와 시그마 B가 요 상태 안에 있으면 항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한 축이 뭐 C라고 하면 한 축이 0인 평면 응력 상태만 다루고 있지만 어쨌든 시그마 A와 시그마 B가 요 안에만 있으면 항복을 안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바로 여기서 유도된 이러한 관계다. 이것이 최대 전달 응력 이론을 설명하는 것입니다.